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옷을 사지 않는 생활을 통해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이소연 씨와 말씀 나눕니다. 이소연 씨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옷을 살 때 정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구 전체 탄소 배출의 10%가 패션 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철 입고 버려지는 옷도 엄청난데요. 사실 옷 쇼핑을 하지 않아도 장롱의 서랍장에 옷이 가득한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소연 씨에게 오래된 옷을 새 옷처럼 입는 노하우를 배워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맞서서 옷 쇼핑을 멈춘 이소연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5년 전부터 옷을 한 벌도 사지 않은 이소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5년 동안 지금 한참 예쁜 거에 관심이 많을 나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라디오기 때문에 이소연 씨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아직 미혼의 네. 젊은 상당히 멋진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멋내는데 제가 옛날 같았으면 관심이 많을 나이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절로 제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제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한 게 5년 됐잖아요. 네. 5년. 근데 보니까 그 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고 네. 그런 활동도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옷을 사기 전부터 사실 환경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그 계기는 사실 책 한 권이었어요.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두꺼운 책. 근데 저도 그 책이 이제 책장에 꽂혀만 있다가 어느 날 딱 읽었는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남기까지 번영을 하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같은 다른 인종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태계든을 우리가 계속 파괴하고 정복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됐구나. 좀 깨닫게 돼서 저의 일상에서 정말 제 삶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면 좀 낭비하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환경에도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좀 환경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다 보면서 전에 몰랐던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조금 놀라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전에는 보통 텀블러를 잘 쓰자. 에코백을 들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쓰레기가 많이 줄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런 환경조차도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구나. 맞아요. 그 텀블러 하나 사서 한 1000번 써야지. 맞아요. 그게 종이컵 쓰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집에 안 쓰는 텀블러가 한 칸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에코백도 보면 어디 행사 갈 때마다 받아오면 집에 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이 자본주의, 이 소비주의 아래에서 오히려 또 환경에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기존에는 좀 당연하게 따르기만 했다면 환경에 관심을 갖고 나서는 이게 진짠가? 정말 그럴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좀 더 질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게 환경에 좋자고 한 행동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도 잠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5년 전에 나 옷 안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해도 처음에는 그거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결심이 막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다이어트처럼 이것만 사고 그만 살까? 이렇게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싸고 예쁜 옷이 도처에 있는 거?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던 친구들이 제가 저거 예쁘다 하고 이렇게 슬금슬금 가면
너 안 산다며?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꼭 이제 너 이거 안 먹는다며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안 사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분이 있다면 꼭 주변이든 아니면 요새 SNS든에 나의 결심을 한 달, 한 계절 동안 내가 안 사보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꼭 올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환경단체 활동도 이제 여러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해양환경단체 씨 셰퍼드? 네. 셰퍼드는 그 독일 개 맞죠? 그 아닌가요? 씨 셰퍼드가 이게 해적단을 이제 모토로 해서 네, 씨 셰퍼드 글로벌 단체 중에 저희는 코리아 씨 셰퍼드 코리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바다 환경을 감시하는 개처럼 네. 그래서 이름을 붙였나? 근데 정말 맞는 게 저희가 이제 바다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바다 네. 깊숙이 누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감시하고 있는 단체가 맞습니다.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 보신 거죠? 네, 제가 다이빙을 배워서 네. 자주는 못 가지만 그래도 동해 바다를 종종 가면서 안에 그런 폐허구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지는 않은지 생태계가 어떻게 잘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닷속 들어가 보면 어때요? 진짜 엉망진창인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배워서 예. 들어가 본 건데 제가 다이빙 했을 때 봤던 그 그물 덩어리는 저희가 6명이 둘러서 들고 올라오려고 해도 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력을 이용해서 들려고 해도 네. 올라오지 못할 정도의 무게의 쓰레기가 이제 바다 깊숙이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그 쓰레기 자체보다도 쓰레기 안에 그 해양 동물들이 갇혀 있어요. 아이고.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어망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 갇혀서 죽는군요. 네, 너무 허망한 죽음인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활동도 아닌데 심지어 그 과정에서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멀쩡히 그 길을 다니던 이제 해양 동물들이 거기서 이제 갇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구조하는 일도 하고 이제 건져 올리면 다행히도 아직 죽지 않은 동물들이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바다 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어요. 태평양에 아주 거대한 거의 섬 같은 쓰레기 더미가 맞아요. 밀려다니는 걸 봤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바다 깊숙이가 아니더라도 사실 해변가만 가도 생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해변가를 같이 시민들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쁘다고 사 입었던 옷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이소연 씨가 취재하고 경험한 얘기들로 책을 내셨어요. 네.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책 제목은 제가 직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옷을 안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옷을 사지 마세요라는 것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이 작고 소중한 행복인 쇼핑이 과연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러 좋은 자리 갈 때 입는 옷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돌이켜보자. 일회용품 사듯이 옷을 사지 말자라는 식의 좀 태도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아까 이제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동 착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고 또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도 지난 시간에 하셨지만은 또 이게 막 유행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버려지는 옷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한 해에 만들어지는 옷만 2021년 기준 1,000억 벌, 전 세계에 1,000억 벌. 인데 그중에 33% 그러니까 3분의 1이 버려져요. 330억 벌이 버려지는 거죠. 매해. 그 새 옷이 버려진단 말이에요? 만들어지는 옷이 그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소비된 옷들이 그렇군요. 그에 해당하는 양이 버려지는 건데 이게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사실은 그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쇼핑이 워낙 쉬워졌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 헌옷 수출국 5위거든요. 네. 근데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버리는 옷의 수가 5위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옷의 문제가 또 특히나 심각하다. 네. 이제 유행의 주기가 워낙 빠르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옷들도 그만큼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멋쟁이래. 외국 분들 와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쵸. 예, 이렇게 그냥 유행에 민감한 민족이 드물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좀 싼 옷, 합성 섬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되고 환경 오염이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좀 요즘은 그 앱을 통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오는 네. 그런 앱을 통해서 보면 옷이 너무 싸서 그쵸. 저도 주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모양은 진짜 멀쩡한데 그 냄새가 한 2주를 안 빠지더라고요. 그 약간 석유 냄새인지 화학 냄새인지. 그렇죠. 이것도 환경하고 관계가 있겠죠, 분명히. 네, 그게 특유의 옷 냄새다라고 생각해서 네. 베란다에 며칠 걸어두신 분들. 새옷 냄새라고 그러는데 그쵸. 그러기에 너무 독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코를 찌르는 그 냄새가 과연 무엇인가 저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합성 섬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학 성분으로 처리를 하는데 거기서 나는 냄새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 섬유를 입었을 때는 보통 나지 않죠. 네. 천연 섬유라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합성 섬유, 저렴한 합성 섬유를 대량으로 이제 공장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화학 성분의 냄새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새옷 냄새의 정체인데 이게 우리는 매일 죽음을 입는다라는 책에 더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죠. 네. 뭔가 성분이 뭐지? 어디서 만들어졌지? 이걸 생각하는데 옷은 피부랑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추적하는 바로는 옷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한 화학 성분이 우리에게 발암물질로 이제 된다거나라는 식의 그런 생태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냄새로 추적되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몸에 그리고 생태에도 유해할 수 있다라는 걸 저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경을 떠나서 건강을 위해서도 헌옷이 좋네요. 그럼요. 이게 예. 세탁이 되고 우리 이제 손때를 타면서 이제 옷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 건데 새 옷은 사실 철저히 이제 멋있게 또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깨끗이 빨아 입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옷을 웬만하면 옷 빨면 헌옷 되니까 웬만하면 좀 덜 빨고 한 번 입었다고 바로 빨지 않는데 저희 집 애들은 그냥 한 1시간 입고 나와도 그냥 세탁기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이런 세탁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세탁소에 맡긴 드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사실 환경하고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혹시 좀 자제하시는 편이세요? 네, 이게 정확히 세탁을 좀 덜 해보려고 한다 말씀해 주신 게 네. 좋은 해결 방안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제 새 옷은 한번 세탁해 입는 게 이제 화학 성분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좋지만 우리가 평소에 크게 오염이 되지 않은 옷에 대해서는 세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금 얘기 나왔던 미세 플라스틱 때문도 있어요. 네. 전 세계 이제 바다에 5조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있대요. 근데 5조개 중에 50%가 섬유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페트병 이런 걸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반 이상이 옷에서 나온 건데 그게 세탁하는 과정에서 세탁기 보면 이렇게 돌잖아요. 빙글빙글 네네. 돌면서 이제 옷을 때리면서 이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세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입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플라스틱 입자가. 그래서 세탁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오고 요새는 세탁기만 돌리지 않죠. 건조기도 돌리잖아요. 네. 이제 건조할 때도 이제 옷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계속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환경에도 안 좋고 사실은 옷이 빨리 훼손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높은 열로 맞아요. 자주 세탁을 한다면 오래 입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옷을 오래 내가 잘 입고 싶다라고 한다면 세탁하는 온도 그리고 그 세기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오염되지 않은 옷이라면 저는 이제 햇빛에 말려놨다가 여러 번 입으라는 네. 걸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부터라도 좀 2번 빨고 한 번만 빨고. 네.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요새는 네.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합성 섬유도 안 좋다. 네. 요즘은 친환경 레벨이 붙은 옷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재활용 섬유, 뭐 페트병으로 만들었다는데 이런 옷은 괜찮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그런 옷을 막 장바구니에 담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페트병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사볼만 하겠다. 근데 그걸 또 제가 살펴보니 페트병으로 만든 티셔츠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 500ml 생수 있잖아요. 네. 그게 15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물론 기존의 새 상품을 만들 때 쓰이는 물의 양보다는 적긴 적어요. 네. 근데 그 제품, 이게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새 제품을 또 사는 것보다 옷장에 이미 옷이 많았잖아요. 네. 그 옷을 다시 입고 오래 입는 게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친환경조차도 소비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막 패션이 막 그 트렌드가 금방금방 바뀌고, 근데 바뀌었다 하면 바로 온 사방천지에 다 깔려 있어요. 맞아요. 유행도 금방 바뀌지만 옷도 금방 뚝딱뚝딱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게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던데. 네네. 이런 옷들은 또 만드는 과정이 좀 달라요? 어때요? 제가 취재하면서 놀랐던 게 네. 많은 패스트 패션 기업에서 디자이너를 많이 데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옷을 만든다고 하면 디자이너가 패턴도를 그려서 옷을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게 판매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빅데이터. 네, 그렇죠. 네. 이 컬러, 이 패턴, 이런 소재가 잘 팔리네. 그걸 기업이 데이터로 이제 치환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요 버전으로 바로 이제 공장으로 보내는 거죠. 요거 비슷한 거 컬러만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디자이너의 디자인 과정 없이 그냥 옷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네. 그걸 서로 커피하면서 옷이 이제 쫙 깔리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소연 씨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옷을 사면 안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또 옷을 안 사려고 해도 이제 예전에 입었던 옷들은 나이가 드니까 이게 뭔가 입으면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그리고 살이 또 찌기도 하고 네.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안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옷을 살 때 어떤 걸 고려하면 그래도 좀 더 친환경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안 사는 게 답이지만 그래도 사야 한다면 제가 바지는 분명히 이슈가 있어요. 네. 그 고무줄 바지가 아닌 이상 허리가 조금만 바뀌어도 못 입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이 말씀해 주신 것에 너무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안 사기 카드를 내밀어야 하는 게 수선이 있고요. 나눔이 있거든요. 때로는 옷값이 너무 싸니까 수선비가 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긴 합니다. 제가 수선하다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수선 심지어 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가기만 하나요? 또 찾으러 와야 되고 2번 가야 돼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게 워크숍 세션이 있어요. 이게 수선 워크숍이 네. 요새 그 온라인으로도 수업처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직접 수선할 수 있도록 배우는 그쵸,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이 수선 선생님한테 들은 팁 하나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주로 쇼핑을 여성분들이 많이 하니까 치마나 원피스를 입으면 수선이 훨씬 용이하다. 그러니까 바지는 혼자서 잘 못하거든요. 네. 기계가 있지 않은 이상. 네. 근데 제가 배운 수선 그 세션만 하더라도 치마랑 원피스 정도는 제가 원단만 있으면 이렇게 늘리고 줄이는 게 정말 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옷을 체형의 이슈로 내가 옷을 좀 구해야 되는데 어떤 게 나을까요? 하면 저는
치마나 원피스처럼 수선이 좀 용이한 아이템들을 그것도 사지 말고 나눔을 받아오면 좋겠다. 네. 치마나 원피스가 그나마 몸매 변화에 조금 네, 유연하게 네, 덜 예민합니다. 네. 덜 민감하긴 해요. 검정색 옷을 사는 게 이득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네, 이게 제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검정색 옷을 만들 때 그 비용이 8배 더 많이 든대요. 많이 든다고요? 네. 다른 뭐 흰색, 노란색 이런 색깔로 염색을 하는 것보다 네. 검정색 염료를 써서 염색을 하는 게 더 많이 든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는 분이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근데 가격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네. 똑같은 디자인이 흰색 티셔츠도 10,000원, 검정색도 10,000원이면 사실은 자원은 검정색이 더 많이 들었으니 네. 검정색을 사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런 단가가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검정색 색 염료에 따라서도 환경 오염이 굉장히 다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진한 색이 좀 더 염료를 많이 쓰게 되나 봐요. 네, 그게 이제 그렇죠? 빈틈없이 염색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게 있나 네. 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검정색 옷 입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절로 친환경적인. 제발 환한색 좀 입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근데 사실 예전엔 남들이 입던 옷을 좀 입는 걸 꺼려 했는데 저는 또 한동안 구제 제품에 꽂혀서 또 구제 제품도 되게 좋아했고 네. 요새 중고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중고 옷도 아주 새 옷처럼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최근에 정말 저도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 빈티지 마켓, 네. 그 세컨핸드 제품을 파는 옷가게들이 되게 많아졌고 온라인 그런 플랫폼도 뭐 당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고 거래를 훨씬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옛날보다도 그런 거리감 없이 좀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뭐 그런 중고 시장도 얘기하셨고, 아나바다 같이 네. 그런 뭐 파티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으로 옷을 소비하려면 일단 옷장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옷이 뭐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잖아. 맞아요. 이게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이 네. 되니까 옷장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제안은 저는 눈에 보이게 정리해둬라 라고 가장 쉽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눈에 보이게. 네. 보통 수납을 목적으로 옷을 똘똘 말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바지는 안에 넣어두고 티셔츠도 말아서 서랍 안에 넣어두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뭐 입지? 이렇게 했을 때 손이 잘 안 가요. 맞아요. 근데 뒤적거리면 또 이게 정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눈으로 슬깃슬깃 보고 입을 거 없어 하고 이제 또 쇼핑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저는 정말 우리 쇼핑몰 갔을 때 보기 좋게 시원시원하게 정리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서랍보다는 행거 형태로 옷을 걸어두고 바지도 바지거리에 티는 티거리에 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일단 펼쳐져라 라고 제안을 드려요. 거리에 다 못 거니까 이게 똘똘 되려면 말아서 넣죠. 맞아요. 옷의 소비가 계속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개수 안으로 유지를 하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옷을 안 사도 지금 격식에 맞춰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뭐 사실은 경조사, 문상 갈 때, 결혼식 네. 갈 때, 또 아니면 뭐 내가 강의를 간다거나, 뭐 네. 중요한 데 가서 무슨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옷들은 좀 필요할 때 구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옷들은? 맞아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또 이제 책 내면 옷 한 벌 해주겠다. 옷 안 산다는 책을 냈는데 옷 한 벌 사주신다고. 이런 자리에 올 때 그 다 네. 예의다. 그걸 다 차려서 입어야 된다. 행여나 제가 이제 그런 허름한 옷을 입을까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근데 전에 제가 과거에 저였다면 이번 행사에 갔으니까 또 새 옷을 사고 다음 행사 자리에 또
또 정장을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유니폼 같은 게 있어요. 요것도 세트예요, 사실. 요 세트로 네. 그런 제가 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 딱 요 세트를 입고 다니고 또 저희 가을쯤에 입는 저희 엄마 옷 세트, 또 여름에 입는 친구 옷 세트가 이런 좀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 입는 옷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정해두면 좋은 게 전날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 옷을 입는 그런 루틴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안에 사연이 계속 쌓이면 내가 요거 라디오 때도 입었는데 어떤 강연 때도 입었어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계속 쌓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하지에 대한 루틴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또 스트레스로 안 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옷 뭐 입을까도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그럼요. 요즘에 SNS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또 같은 옷을 입으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어머, 저 때랑 여길 갔을 때나 저길 갔을 때나 옷이 똑같으면 이거 내가 너무 신경 안 썼나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옷을 딱 입고 다녀요라고 교복처럼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저의 개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곳에 다른 곳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도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라는 이제 얘기가 스스로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이소연 씨가 생각하는 옷이란 뭘까요? 저는 옷은 너무 소중하고 네. 예쁜 매개라고 생각해요. 허름해서도 안 되고 저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날개가 여전히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행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눈에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내 피부가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입어보자라고 네.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옷을 안 사고 버텼는데 계속 이게 가능할지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저도 걱정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될지. 이소연 씨 보니까 이틀 동안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굉장히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스마트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저는 사실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요건데 제가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연, 네. 바다를 지키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행복하려고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같이 해보자라는 식으로 환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옷이 너무 소중해서 옷을 사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로 웨이스트 의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이소연 씨였습니다.